예, 우리 전태일 열사 하면 여러분들 봉제 노동자, 청계 네. 피복 노동자 생각날 텐데요. 봉제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현실, 전체 노동 열악 현실을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불을 살라서 고발한 지 50년 다 돼 가는데 뭐 앞으로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전태일 기념관도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 다 좋은데 네. 봉제 노동자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현장도 다녀왔는데 네. 그분들을 돕고 있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예,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문종찬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전국화학섬유식품 노조 네. 강도수 미조직 비정규 노동실장님. 실장님 앞뒤로 굉장히 뭐가 길어서 제가 지금 못 외우고 짧게 있습니다. 갈게요. 네. 노동권익센터는 뭐 하는 곳인지, 그 다음에 미조직 비정규 실장도 뭐 하는 곳인지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조사 사업, 법률 구제 사업, 그다음에 교육 사업, 그리고 지역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연대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뭐 이런 사업들. 상담도 많이 노동자들의 하시잖아요. 권익을 상담 많이 위해서요. 했어요. 억울한 그렇죠? 노동자 상도 많이 하고 지금 서울에 이제 10개가 생겼죠. 네네. 10개. 앞으로 25개구로 확대할 방침이고. 예, 아 너무 좋네요. 각 구마다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노동자들이. 모든 구에 예, 가까이에 근로자들이 알바생 청년들 쉽게 갈 수 있는 야, 생각. 네. 자, 강두수 그렇다면요? 실장님. 네.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의 미조직 비정규 사업실장. 무슨 얘기인가요? 억수로 긴데 그거 네. 화섬식품노조로 줄여서 예. 봅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조직 이런 표현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네. 화섬식품노조에 포괄되어 있지 않는 해당 업종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사업을 전담해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서 이해됐습니다. 별도로 노조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노조도 없거나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예, 노동자들을 저희 산업 이렇게 네. 노조를 함께 돕고 연대하는 네, 그래서 좋은 일이- 미조직 비정규. 예. 자, 알겠습니다. 문종찬 센터장님 그리고 강도수 실장님. 어제 박원순 시장님이랑 만나서 차담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차담회도 또 되게 낯서네요. 차 마시면서 간다며 한다. 알았어요. 별것도 네. 아닙니다. 차 마시면서 간다며. 근데 무슨 말씀을 나누셨나요? 박 시장님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봉제 사업장들이 되게 영세 규모로 네. 그러니까 영세 규모랑은 작다는 거죠. 예. 이런 영세 사업장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러면 단체 교섭을 진행할 거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저희도 당연히 그 문제를 고민했고 그래서 기왕이면 노동조합과 사업주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삼자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현안이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청년 유니온 만들 때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서울시를 교섭 상대로 해주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예.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게다가 네. 또 선물을 주신 게 다른 이 공제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 전문 분야의 학자들도 모셔가지고 정책 토론회도 같이 하자. 그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노조랑 네. 사업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같이 그들의 촉에서 나서 네네네네. 굉장히 성과가 적극적이 있는 좋네요. 차담회였습니다. 예. 근데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몸을 불사한 지가 벌써 반세기인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제가 얼핏 뉴스를 봐도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아, 말씀해 예, 주셔야겠어요. 그 예.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팽개쳐진 노동 뭐 이렇게 표현을 아, 너무 하거든요. 적합합니다. 네. 우리 미세영 그래요? 요새는. 쟤는 을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방송이니까. 그래서 네. 이 비공식 노동 사각지대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네. 일단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고 노동법과 행정의 사각지대 밖에 네.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하다라는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0%가 10인 미만 사업체예요. 그리고 이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네. 하시고 네.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인 이 사업장에서도 그 중에 30% 정도만 상용 근로자, 이른바 정규직, 뭐 월급제고 나머지는 사장님의 가족, 무급 종사자, 그리고 임시 일용직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규모의 법과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고
제도적 사각지대는 이를테면 저희가 실태조사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률이 17%였어요. 17%요? 예, 나머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고용보험 않다는 거죠. 자체도. 남은 4대 보험도 비슷하겠네요. 그 거의 예,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급여 수준을 얘기하면 서울의 숙련 봉제사가 199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는 거로 조사가 됐는데요. 중소제조업체 평균이 244만 원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되는 아니 것도 없고. 이렇게 이런 옷들을 다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봉제 노동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리고 엄청 전문가들이고 숙련공인데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했던 재화공 재화공이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유. 근데 서울에만 이분들이 9만 5천 명 정도 모여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규모가. 통계청 자료로 17년 자료, 16년 자료는 8만 5천 명 정도가 8만 5천 종사하고 계신 걸로 같아요. 네. 어쨌든 뭐 9만 명 안팎 엄청난 종사인데 월급 200이 안 되고 옷은 옷대로 다 만드는데 네. 네. 어디로 가나요? 그 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팽개쳐졌다가 네.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199만 원이라는 그 숙련 봉제사의 한 달 월급 만 원이라도 올려서 앞에 숫자라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자로 바꿔줘요. 예, 이 공인비 자체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최소 그러거든요. 왜 300이 돼야 될 이렇게 텐데. 그럼 왜 그런 네, 거예요? 왜 그런 그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저희가 1980년대 이후에 그 봉제 산업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넘어갔죠. 이른바 저임금을 찾아서 나가면서 네.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임금으로 생산되니까 그 단가가 안 맞으니까 국내 생산 인건비와 연계되니까 그래서 단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제품의 가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비 문제가 발생하는 공임을 안 올려버리거나 그렇죠. 심지어는 그쪽이랑 맞춰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동남아랑. 예, 그 가격이랑 맞추려고 그게 하나 경쟁하다 보니까 있고요. 발생하는 이해가 거고. 됐고요. 두 번째 예. 문제는 그럼에도 발생하는 국내 내수 문제 생산, 예를 들면 시장 상인들이 오다를 내거나, 그 다음에 뭐 국내 그 소규모 브랜드 업체에서 할 때 저희가 아까 영세 사업체 규모가 상당히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데 그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겁니다. 단가를 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야, 옆집에 1,100원인데 니들은 물건 줄 테니까 1,150원에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예, 단가 인하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실제로 저도 이 7,000원 이게 진짜 30년에 그게 진짜인가 되게 의문이 많이 들어서 네. 실제 우리 지회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에 그 한 13년 전에 본인이 난방이라고 써도 되나요? 예, 여름용 남자 예, 반팔 셔츠 이게 원래 그냥 13년 전에 한 1,300원 했는데 그저께 자기한테 1,100원 네, 해보겠냐고 이렇게 전화가 그러니까 예. 더 공임을 저렴하게 예, 예. 하고 아유, 일감이 정말. 부족한 걸 악용해서 이제 브랜드들이 더 저렴하게 그렇죠. 공임을 더 낮추는 거네요, 심지어. 네. 근데 아유, 이게 그러면 여러 월급 가지 200이 아니라 악조건이네요. 더 줄어들게 생겼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큰일이 나서 네, 네. 우리 안 소장님이 아이고. 안진걸이 또 갔다 왔다. 예, 예. 네, 어딜 또 가셨답니다. 강도수 실장님이랑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어딜 갔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봉제인의 거리입니다. 봉제거리. 수없이 많은 봉제 노동자들이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이 옷들을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씩을 만들고 있는 바로 봉제인의 거리인데요. 지금도 서울 지역에 무려 10만 명 가까운 봉제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 봉제 노동자들 일하는 현장을 찾아서 인사도 드리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몇 개 혹시 작업이 되세요? 저희 하면은 둘이서 저희가 뭐 시간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루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16시간, 15시간 해가지고 한 30장 정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실까 싶더라고요. 이딱문 있잖아요. 지금 내려오셨죠. 딱 내려와서 딱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딱 저는 16시간 있는 거예요. 여기서 15시간 16시 이 공간. 그럼 이제 가끔 중간에 이제 화장실 한두 번, 그렇죠. 밥 먹을 때 밥도 여기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감 맞춰야 되니까 들어온 것들 하나라도 더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일감을 마친다기보다는 제 수입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맞춰야 돼.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까지 해서 14시간, 16시간 하면 300, 한 50, 4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이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든 아주 열심히 이제 거기서 또 자원 나가는 나갈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나가는 거죠, 얼마씩. 그런 것도 그 전기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료, 전기세, 뭐 관리비 소소하게 드는 비용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 장 만드는데. 아, 자켓 하나 만들 때 보통 생각하실 때 안 그러니까 느낌에 10,000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넘죠. 그러니까. 이게 8,500원 정도예요, 지금 보통. 20년, 22년 전에 7,500원 했던 옷이에요, 이게. 25년 전에. 25년 전에도 네, 옷이 자켓은 비슷하니까. 자켓 하나 만들면 7,300원. 7,300원인데 네. 지금은 8,500원. 거의 안 올랐네요. 그 사이에 지금 물가가 몇 배가 올랐는데요. 4대 보험 하나도 안 되죠. 네. 퇴직금 없죠. 뭐 병가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저도 안 돼요. 이렇게 1년에 이렇게 평균 내보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너무 시급으로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혼자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요. 막 처우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막 근데 별로 많이 개선 안 됐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요. 다른 어떤 노동 쪽으로는 진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대기업 위주나 큰 어떤 사업장 위주로 발전하고 이제 서울에 보면은 뭐 재화도 마찬가지예요. 재화, 인쇄 이런 도시목적은 변한 게 없죠. 사장님이랑 등등 해서 봉제 노조를 만드신 거예요? 봉제인 노조? 봉제인 노조 이렇게 하면은 좀 노조 하면은 좀 과격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노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노조는 뭐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들 어떤 권익이나 초과를 네. 사업자한테 요구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업자 자체도 사장님도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같이 그분도 소사장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자 이거죠, 저희는. 같이 그냥.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뭐 시라든가 아니면 사업주 단체라든가 저희라든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을 이야기하고 뭐 저희가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뭐 제시를 했으면 제시를 해가지고 서로 모임을 관계를 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공장, 그다음에 주문처, 그러니까 유통하고 주문하는 곳, 공장 또 서울시, 또 우리 시에서도 얼정 뭐 봉제인들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처우 개선이나 환경, 노동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봉지역 발전도 좀 깨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정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이제 여기서 몇 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버님? 이 공장에서만 한 18년 했습니다. 여기서? 예, 장신동의 삼증인이시네요. 예, 예. 예, 장인동에서는 한 30년 공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면 공장이 넓을 것 같은데 예, 좀 좁네요. 예, 예. 점점 더 소규모로 이렇게 가죠. 일하는 사람도 예. 많이 축소되고 예. 어디 없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이들이 많이 먹어서 이제 청년들은 새로 거의 이제 일 배우러 오는 청년들은 없고요. 없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이나. 네. 고용돼 있는 분이나 우리 이렇게 소사장님들이나 가져가는 돈들이 뭐 많지가 않으시던데 근데 그래도 공임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3시간, 14시간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싸게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와서 그걸 판매를 해버리니까 이거 우리나라 옷 한 장 팔 걸 중국 가면 3장을 갖다가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임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한 30년이 넘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예. 이제는 배우는 사람도 없고 해서 참 걱정도 되고, 근데 정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직접 기술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이게 참 좋은 직업이거든요. 네, 제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바느질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손 아프죠, 눈 아프죠. 자, 그리고 또 하루에 노동 시간이 몇 시간 기본이라고 해요. 이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봉제 노동자분들이 그 노동조합과 함께 또 공제회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제회는 뭐고 또 노동조합은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강동수 실장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문종찬 쌤. 이쪽이 전문이십니까? 형님 네, 먼저. 알겠습니다. 야,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요거는 좀 이 제3자가 전문가적 입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뭐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의미는 신고필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단체 협약을 맺는 게 노동조합은 예. 가장 네네. 중요한 건데, 단체 협약을 맺어야 근로조건도 개선하고 월급도 올리고 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인 미만 사업장이 수두룩한 이런 조그만 공장들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같이 다 협력해서 작년 11월 27일 날 서울 봉제인 노동조합은 창립은 하긴 했는데, 네. 이 상태에서 작은 사업장의 단체 협약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래서 길게 보자라는 얘기가 좀 됐어요. 그래서 공제회가 같이 가자. 그래서 공제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상호 부조하는 자조 조직으로서 그래서 서로 일단 돕고 이런 이제 모임을 크게 만들어 가면서 노동조합이 이 큰 덩치를 만들어서 사회적 교섭을 이끌어 가보자,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봉제 산업이 갖고 있는 그 성수기 비수기가 워낙 뚜렷하고 예. 불안정함,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 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규정을 하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형 사회적 경제 조직, 그걸 우리가 저희는 공제회라고 공제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만들어서 정부의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이런 조합형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해결해 배워보겠다. 보자라는, 이제 그걸 예. 보완해 보자라는 취지도 오케이. 같이 갖고 실장님, 그래서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군요. 어떻게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봉제 사업장, 봉제 업체는 되게 영세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업주까지 네. 영세한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봉제 산업도 하나 여전히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업 정책도 있고 네. 또 그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노동 정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해 당사자도 다양하니까 이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맞추는 건 단순하게 그냥 교섭의 문제가 아니다. 네네. 오히려 이런 서울시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이해 당사자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 방법을 찾아가는데 무엇보다 서울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신뢰관계가 조성돼야만 이후에도 노사의 어쨌든 협력과 상생, 산업의 상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오케이. 때문에 3자 협의를 요청하고 예. 특히 서울시가 나서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 특성상 사업주하고 노동자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서울시나 정부가 개입해서 함께 해달라는 거네요. 자, 오늘도 네. 그런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다시 모시죠. 네, 5월 1일 저희는 노동절에. 봉제 괜찮은데요? 노동자들의 네. 민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내일도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발락.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 연구소였습니다. 네. 아쉽지만 내일 봐요.